운동선생하고 노동선생하고 명동선생의 이름자가 어떻게 그렇게 지어졌는지는 아시죠? 네? 그 공자님이 이제 은나라 사람이라 그래서 운동을 짓고, 노동은 이제 노나라 사람이고, 명나라의 제도 지원 때문에 명동을 지셨대요. 근데 첫째 소생은 그 연한이 씨, 그분 소생이고, 둘째, 셋째는 청주이 씨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운동 선생이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재치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김운동 선생을 사가 선생 집에서 키웠다고 그러죠. 그런 것이 두 분의 우정은 아주 유명한 우정이니까. 이 사가 선생의 그 묘는 청서에 가시다 보면, 여기서 보령 내려가시다 보면 청서 오른쪽에 있어요. 한번 먼저 가보십시오. 대단한 분이십니다. 유중근 선생이 있고 또 유호근 선생이 있어요. 두 분 다 파리정서에 서명하시고 의정도 같이 하시고 평생의 동지입니다. 그 사과 선생님 이름이 유호근 유호근 크로짤 썼어요. 그러고 이제 선직이 자이겠지. 한 마리 의병으로서 이제 유인석, 윤종석 부대에 합류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항해들을 요거는 모르겠어요. 유인석, 민정식 그건 좀 민정식 부대에 합류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의병이니까 민정 선생이 의병 대장이었어요. 유인석 선생은 그러면 이건 화성문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장서 사건이 연루돼서 일경에 촉구되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세요. 고초를 당했고 대단한 분들. 지산생하고 좀 비슷한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소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양산수 소지만이 불치엔 상사 조기 기하주 어무한 불행심을 천에 모한 공시행유 해상충 자결을 지름무 공연이 감지 잔주 아양상수의 지음이 있으니 지음이라는 거 아시죠? 지금 얘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밑에 이제 쭉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 지음은 이 시에서는 그 사과 선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목에 나와있죠. 가가지고 유행을 선생을 말하는 건데 그 아양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열자라는 책 학문편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고를 잘 타는 애가가 높은 산을 생각하면서 그 문고를 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동작이가 있어요. 동작이가 좋아라. 높은 산 높을 아자거든요. 높고 높다 산의 행세요. 탁 알아차리는 거야. 내가 산을 생각하면서 이 검구를 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이 저 소리에 담겨 있는 사연과 또 모든 걸 알아차려버리는 거야. 그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음이다. 소리를 알아준다. 흔치 않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는 물의 뜻을 두고 연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라. 양양하여 출렁출렁하여 강하가 흐르는 듯 하구나. 또 탁! 그러니까 점쟁이처럼 알아내는 게라 알아낸다 이 말이지. 내 이 마음을 그 세상의 지음이 그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건 정말 뜻이 두 사람을 가장 바라는 나죠. 그렇지. 너 이제 탁하면 탁 하면 이렇게 탁 알아듣는 사람 친구도 있잖아요. 탁 하면 하면 탁
그것이 이제 하면 쫙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이제. 그런 사람 드물고 오래 호흡 맞추고 진짜 기가 통하고 뜻이 맞으면 뭐 이심전심 아닙니까? 여기 있고 저 병리 밖에 있어도 진심으로 뭐라고 할 거다 다 알아. 무슨 말을 뭐 미주알 거주알 해야 뭐 알아듣겠습니까? 그건 뭐냐 이미 지기가 통해 뜻과 기운이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도덕을 내가 가르쳐줄 것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 아양산수. 아양은 뭐냐? 아는 산이 높은 걸 아라 하거든. 양은 뭐냐? 물이 출렁출렁 되는 걸 양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아양의 산수, 즉 높고 출렁출렁한 그 산과 물에 이거 풀어 쓰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지음이 없으니. 자, 이거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주는 친구가 없으니. 그리고 이 지금 제목이 뭐냐면 사과를 회상하다 이 말이거든. 뭐 돌아가셨는지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당장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고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아까 없다는 이야기죠. 친구를 생각하면은 그렇지. 회는 이제 품는다 생각한다 이것이죠. 사과를 생각한다. 그래. 뱅상에서 생각하자 눈물이 빛이 가득하네. 이 다 큰 어른인지 친구 생각해서 운다 이 말이야. 그럼 세상에 정말로 이제 그 지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제 고귀한 존재이죠. 응? 나를 이제 지탱하는 기둥인데 기둥이 쏙 뽑혀버렸다 이게. 응? 그래서 뱅상에 그거는 이제 내 몸도 안 좋고 이 서름이 더 많아. 환자가 되면 서름이 더 많다. 조금만 뭐 하면 다 서름을 맞춰. 내가 힘이 있으면 애까지가 막 부서든지 저기도 이상인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 이제. 약하면 서름을 더 많이 느끼겠어. 응? 뱅상에서 생각하자 눈물이 웃기시 가득하네. 자, 얼마나 사과 선생을 좋아했으면 믿었으면 이렇게 했겠나 이 말이지. 말이 되었는데 이미 이제 하체가 말이 되었어. 근데 어찌하여 손도 마비가 되는가? 이제 상하체가 다 이제 마비가 터지나 봐요. 처음에 이제 아니 각기니까 다리부터 먼저 병이 났다가 아주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자유하게 들어가는 거야. 점차.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 몸은 이렇게 되었단 말이야. 근데 또 눈도 어두워져.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하나 일어나죠. 그러나 내가 마음은 이 정신은 또렷하다. 그러면 더 미치는 거지. 정신도 흐리멍덩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아무 감각이 없겠죠. 정신은 어깨 시비 판단하고 그런 비판 정신 모든 걸 그대로 다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더 서럽은 거지 이제. 몸도 안 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근데 정신은 멀쩡해. 화가 더 나는 게 이게 더 분노가 더 이렇다고 더 서럽고 감정이 막 더 복받치는 거지 저게. 아니 멍멍하면 괜찮은데 그죠? 하늘의 가에 저는 기러기는 공연이 차가운 구름내고. 자, 이게 이제 하늘가. 이게 우리 본문에서는 천애라고 하잖아요. 천애는 저 하늘 가장자리 아주 먼 곳을 이야기하는 시어죠. 뭐 천애 이런 걸 많이 써요. 천애. 하늘가 저 멀리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안 점은 기러기라 했거든. 그러니까 기러기는 아까 뭐라 하십니까? 그 슬픈 근심의 상징이라 했죠. 하늘 멀리 점은 기러기가 공연히 차가운 울음을 내고 그 한 소리를 꽉 하고 한 소리 참 내는 게 선뜻하더라 이게야. 꾸준히 산소리 울음 울고 또 밤에 정적을 해고 쫙 스쳐간다 이거죠. 그 이게 이제 뭔가 우수에 서린 그 전경을 잘 담아낸 거예요. 해상의 가을 보러면 가을이네. 뭐 해상은 이제 홍성이 해상이니까. 자.
세상에 가을 구름은 마음대로 그늘을 만드네. 근데 구름이 끼면 어떡합니까? 그늘이 생기죠. 음기가 모이고 그늘이 생기죠. 그 세상에 가을 구름은 지 마음대로 오락가락하면서 그늘을 만들어. 그래 종일토록 붉은 잎사귀 속에서 살인문 닫아두니. 그러니까 붉은 잎사귀는 뭡니까? 이제 단풍이 가을 때니까 물들죠. 지금쯤 되면 다뭐 산화가 산화되지 다 붉은 빛으로 물들었죠. 그래 그 상황에서 살인문을 닫아뒀다 하거든. 다른 문이 열렸으면 뭡니까? 사람들이 왕래를 하겠죠. 또 살인문을 닫았다는 도적 하나의 말이지. 외롭다. 인적은 드물고. 그러면 가을에 무슨 덕기 부지고 그때 친구가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지겹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그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달리 더 생각이 난다 그지. 그러니까 사과를 생각하면 이런 정경을 막 지금 읊어놨잖아 그죠. 그만큼 저 사과에 대해서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점칠 수가 있겠죠. 뭐 다른 이야기 좀 하면 괜찮은데 여기 다 혼자 슬픈 이야기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실감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것을 여기서 묘사해냈어요. 종일토록 붉은 잎사귀 속에서 살인문 닫아 두었으니 껍지로 남은 술잔 기울이며 신음을 토하네. 에라이 친구하고 먹을 때는 달콤한 술인데 이건 신음을 짓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에라이 한잔 사람들 억지로 먹는 모양이 되는 거지. 근커니 뭐 이렇게 하는 거니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근심을 잊으려고 내가 억지로 먹는다 이거지. 종일토록 붉은 잎사귀 속에서는 예, 속에서 살인을 붉은 가을 그렇지 가을이 지금 저 온데 붉은 잎사귀고 산에 산천에 물들었죠 그죠? 그 양반이 그 붉은 잎사귀 속에서 그러니까 산천에 그 초목은 다 붉게 물들었는데 그 속에서 그 집이 이제 산가에 있다 이 말이 됐죠? 이게 뜻이 바르게 되려면 예. 쉽게 되려면 예. 붉은 잎사귀 속에서 종일토록 살인문을 닫아내 이렇게 그렇지. 해야지 쉽게 그렇게 해야 돼. 요거는 이제 배처럼 원래의 모습들을 가급적 한번 얼굴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그렇게 이거 풀어 해치 읽어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것이 이제 좀 더 빨리 와닿겠죠. 쉽게 이제 의역을 한 거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종일토록 붉은 잎사귀 속에서 살인문 닫아두었으니 억지로 남은 술잔 기울이며 신음을 토하네. 탄식을 한다 이 말인데 신음은 이렇게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한다 이 말이죠. 자,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아양의 산수에 지음이 없으니 병상에서 생각하자 눈물이 깊이 가득하네. 병상에서 친구 사과를 생각하니 눈물이 옥깃이 가득하네. 발이 마비되었는데 어찌하여 손도 마비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손까지 마비되는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눈이 어두워져도 도리어 마음은 어둡지 않네. 이게 이제 사람이 그치입니다. 감각이 닫히는데 요즘 또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더 힘든 거지 이게. 하늘가의 점을 기러기는 공연히 차가운 이름 내고 해상의 가을 구름은 마음껏 그늘을 만들어내네. 뭐 그늘 줘도 근심이지 뭐. 사람이 물어보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늘을 쭉 만들어내서 참 복장을 터뜨린다 이거지. 종일토록 붉은 잎사귀 속에서 살인문 닫아두었으니 억지로 남은 술잔 기울이며 신음을 토하네.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지사 선생님 시는 막 즐겁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즐거울 때가 아니거든. 만국의 중심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뭐 사사건건이 다 가서 막 괴롭고 하시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평화시의 시인들의 시는 뭐 날마다 술 먹고 놀고 뭐 어찌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게 잘 안 됐지. 약간 이제 두보시가 두보는 이제 시성이라 그러잖아요. 시의 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의 성자 써서 시선이라 그러는데 시선은 신성선자니까 세속이 좀 덜 얽매이겠죠. 자유로운 그런 기품이 있겠죠. 근데 이제 두보는 세상 근심을 해. 우국 충정에 그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그 육아의 성의의 성자를 써서 시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다사 지금 이 지산쌤의 시 같은 경우도 전체로 보면 두고 품이 들어있지. 뭔가 근심과 걱정과 꿀불이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그 상황이 그러합니다. 두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알록산 나는 그 이후로 막 이 나라가 막 이제 그 당나라 자체가 혼란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심을 많이 했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도 불문했고 제대로 천재 시인이지만 제대로 대접받고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가 조선에서 뜻을 하기도 했어요. 뭐 다성구 이런 거 했는데 그 크게 높은 것은 아닌데 그마저도 이게 현실감 있게 대응을 못하면서 오래 못 버티고 타직도 하고 그런 거라. 그런가 봐요. 세상에 그런가 보지. 아무 시를 아침에 하면 영혼이 맑아지고 그러니까 현실 감각은 좀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겠지. 자, 요거 선생님 처음에 이건 뭐 지금 배가하고 공자의 얘기잖아요. 예. 배가가 이제 연주를 잘하는데 그걸 연주를 안 해주는 사람은 공자이겠죠. 그렇지. 공자이가 죽으니까 배가가 고문고주를 이제 끊어버렸다. 그래서 배가와 공자이가 그 이야기를 듣겨가지고 이제 사과하고 재산이 사과하고 의정을 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과가 죽으니까 사과가 돌아가시고 이제 없으니까 에이 도대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사는 배가고 사과는 종자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참 친구는 가고 있고 자기 혼자 살고 있는데 상황이 아주 상황도 안 좋고 그다음에 그 하늘가의 전문 기록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녁 기록이 아니고 저런 기록이니까 적은 기록이죠. 이 가을 풍경 가을에 요즘에 이제 기러기가 막 날아가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죠. 꾹 날아가고 또 지금 바닷가에 가면은 이렇게 구름이 국립호 같은 데 가면 이제 구름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저녁쯤에 그런 가을 전경인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종이토록 붉은 잎사귀 그 살인문은 이게 한자어는요 영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종이토록 살인문을 닫아두었다. 그리고 어디에서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 잎사귀를 뒤에 쓰는 거예요. 살인문을 닫아두었다고 쓰니 이것은 외로운 상황을 쓰는 것 같아요. 왕래가 없이. 왕래가 없는 상황 이야기하는 이게 가을 풍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가을에 가는 시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늘가의 저문 기록이 이게 가을이고 해상의 가을 구름 이것도 가을 풍경이고 붉은 잎사귀도 그렇고 또 신음도 그렇지. 나무는 글자. 전체적으로 외롭고 쓸쓸한 감성도. 이제 가을이면 그게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뭐 그런가요? 모르겠는데. 그 가을 되면 남자가 더 가을을 심하게 느끼나요? 가을 탄다고 여기 핵심은 그 배가하고 종자기 얘기예요. 이거 유명한 고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자성어가 이제 지음이라 그러잖아요. 지음. 지금 친구들 지음이라고 그러죠. 지음이 이제 요 지음이 여기서 나온 거고. 배가 절연 떠나고 그럼 배가 절연 요게 이런 사자성어에서요. 배가가 이제 그리고 줄을 끊어버렸다. 들어줄 종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배가는 혼자 타와야 이제 천재 알아줄 사람 없어. 그래서 모르겠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안 탄다. 그 친구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 쭉 끊어 더 이상 그런 거를 안 타는 거라. 그래서 나온 게 배가 절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예요. 가장 그 친구의 이상적인 상황, 그렇지. 이상적인 관계를 그렇지. 음으로 표현했는데 그 이제 예술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가장 그
반가운 사람, 네. 가장 아주 순간적으로 화통해질 때가 그 그림의 세계를 순간적으로 확 이해해주는 부분. 그렇지, 바로 그렇죠. 그렇지. 그게 그렇게 이제 되면 되죠. 저는 음이라는 그 가장 좋은 관계를 음으로 표현했다는 게 절묘하더라고요. 그림을 얘기하세요. 그림 화자에서 지화라고 그렇죠, 화. 내 그림을 알아준다 이거야. 네. 내가 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고 공이 통한다. 내가 같은 거야. 예, 그 한순간에 다 녹아버리는 그렇지. 그 순간이 그게 그 시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그렇지. 그때 이제 다 어떤 설명이나 어떤 이성 없이 말 필요 서로 없지. 이렇게 예, 이심 교감이 되지.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뭐 이심 되지 마. 그 관포지교라는 것도 있고요. 관중과 포수가. 그다음에 주요 개사전에 있는 것처럼 그 금난지교. 금난지교도 쓰고 질환지교. 예. 그것도 쓰고. 네, 이게 많아요. 이게 좀 네, 대단한 음이 대단한 음이 들어갔다는 게 저는 예. 굉장히 그 뜻깊고 그 예술적인 어떤 교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게 이게 가깝지. 지음인데 지음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음이에요. 관음? 네. 아, 불교에서 관음이잖아요. 소리를 보는 게 무건이라고 그래서 말 안 해도 안다는데 뭐. 이게 유학에서는 그 이제 시를 하는 사람이나 예술하는 사람은 지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불교에서는 한 단계 더 가서 관음보살에서 관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뭐 소리를 보는데 그뭐 그 배가의 그 상실감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저는. 배가 전혀. 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그 이시 이해하시는 거예요. 배가의 상실감을 그 검은 줄을 끊을 때 그 상실감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부부 관계하고 또 달라요. 아내와 남편 관계하고 다르죠. 다르죠. 하나 그거하고 아니 그거는 하나 얻으면 되는데 이거 못 그거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 음의 세계니까 예술의 세계고 하여튼 그거 뜻이 통한다. 뜻이 통한다고 이해를 하면 돼.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소막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공부 이야기하면은 막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거 제일 좋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 부족하면 뭐 남자는 뭐 자기를 위한 사람 뭐 목숨 바친다는 겁니까? 그럼 자기를 알아줄 수 있고 통하는 거. 근데 이게 여자들은 몰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는 자기 알아주는 부인이 죽으면 하나 얻으면 돼. 근데 이게 여자들도 뭐 있겠죠. 여자들끼리의 여자는 금난지기가 여자들끼리의 우정이 있겠죠. 있지, 그래. 네. 여기서는 뭐 남녀를 떠나서 했던 어떤 세계의 관계랄까 자기 존재 알아준다고 할까 뭐 그런 거니까. 그럼 요것도 맞아. 요 정확하게 끝내겠습니다. 4번. 왜 이 시를 짓게 되었는지부터 보죠. 내가 가장 중요이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미 정태복이라는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한 해를 보내고 있었다. 이제 정태복이 누구냐 하면은 1888년생으로 장곡면 신풍이 어디 가면 신풍 휴게소가 있대요. 있어요. 혈성으로 면장으로 있으면서 광복회원이 되었다. 1919년 19년 그때 공주 감옥에서 3년 동안 수감을 했다. 이 사람이 그 대한 광복회가 1917년에 이제 해소가 되는데 그날 사라지거든요. 1915년에 대구 달성공원에서 만들어진 게 광복회예요. 김자진 장군이 여기에 이제 본부 임원이었었고 김한정 의사가 충남도 지부장을 했었는데 근데 김한정 의사가 도검현장 암살 사건이 있어요. 도검현장한테 돈 좀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안 내놔가지고 총을 쏴 죽여서 이게 난리가 난 거거든요. 대구에서는 김한정 의사가 누구를 죽이냐면 그 장독수? 그 수도경비 사령관 하는 사람 있죠? 장택상? 네, 장택상. 그 칠곡, 그거 완전히 친일파 그거 아니에요? 그걸 쏴 죽여가지고 그랬는데 이 정태복이라는 분이 아마 그 사건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게 1918년이면 네. 1919년 12월 18일에 근데 이게 1919년에 들어가 있으면 19년에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1915년에 그 광복회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광복회가 발각이 돼요. 그 비밀별사가. 그게 1917년에 발각이 됩니다. 김자진 장군이 9월달인가 만들어 넘어가거든요. 그 바로 직후에 발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물역에 발견된 거 예,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그리고 이제 정태국 군이 먼저 감옥에 들어와서 하늘을 보내버렸다. 이때는 지산선에도 이제 감옥 문제 있는데 나보다 정태국 군이 먼저 다녀갔다 그랬죠. 그러나 서로 만나보지는 못했다. 시기가 겹치지 않아서. 그러다가 금일에야 내방하였기에 나를 찾아왔다 이거죠. 아, 그럼 이분이 출감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이 사람은 출강하고. 그쪽 사건은 아니고. 이건 19년 이후지 이제 이 시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금일에야 내방하였기에 과거의 풍상을 즉 감옥에 있을 때 자네는 먼저 들어갔고 나는 뒤에 갔지만 그 과거의 풍상을 추억하니 기회가 도착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회포를 적은 시에서 그러니까 이분 정태국이라는 분도 감옥에 있으면서 그때 상황을 시를 지었겠죠. 그 시를 지산 선생님한테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산 선생이 그 시의 문자를 빌려와서 선생도 또 한 수를 이렇게 지었다. 이제 스토리가 이해되시죠? 지금 감옥에 같이 시기는 달랐지만 같이 있던 사람이 그 친구가 감옥에서 자기 회포를 지었던 시를 지산 선생을 찾아와서 보여줬다 이거죠. 그럼 지산 선생도 그때 그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이 보여준 시에 달려 있는 문자를 가지고 와서 지산 선생도 답시를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참. 자, 문선 아후 북주유하니 금우 사나막수를 적구에 전연사요 자미유생왕국수를 사강모 함소리요 영빈경 낙엽주를 하주 상봉항공나야 임지 세외 총유를 자 이제 또 풀을 해볼게요. 그대는 먼저 나는 뒤이어 옥중에 머물게 되었으니 눈을 들어 산하를 보자. 눈물을 얻을 수가 없네. 옥중에 있을 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적구는 천년의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고 적구는 이제 주 6번에 보면 마적구라고 하는 사람인데 전한 말기 거룩당 사람으로 전한을 찬탈하고 왕망에 대해 왕망이라고 하는 전한시대를 막을 내리는데 이제 일종으로 하는 왕망이 있습니다. 왕망이 나를 일으켰거든요. 그에 대해 항거하는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그는 연나라 조나라 이제 북방에 급행력으로 왕망을 암살하려 하다가 발각되어 주살당했다. 자, 그러니까 하나 이제 궁국지사죠. 적군은 천년의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고 당연히 부끄러움이 없었겠죠. 자기 이제 왕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의거를 하다가 잡혀서 죽었단 말이죠. 두보는 망국의 근심을 일으킨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두보시는 뭡니까? 날마다 천하 걱정, 백성 걱정. 응? 네. 그래 한국의 근심을 일으켰네. 응? 집 생각에 차가운 밤 달빛을 그리고 병으로 신음하니 낙엽지는 가을에 자주 놀라네. 요거 낙엽지는 가을에 깜빡 놀란다 그래. 우리 젊은 사람들 이거 다가와서 이렇게 시를 넣어도 돼요. 이 이미지를. 추성부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추성부도에 나오는. 네, 그죠? 예, 맞아요. 또 이런 걸 가져와서 또 기사한테 창작을 해도 돼요. 이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래 병으로 신음하니 낙엽지는 가을에 참 놀라네. 깜짝 놀라. 낙엽이 떨어지는가. 마음이 시숭해숭하게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란다 이 말이야. 술잔 잡고 상봉하여 서로 이루하며 세상 밖 벗어나니
세상밭 부스나니 모두가 아득하네. 듣잖아 지고 그랬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 상태는 어떡합니까? 옛날처럼 이제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같이 만났다 이 말이야. 나라를 이렇게 뵙겠지만 그리고 감방에 있는 것보다 훨씬 이제 나은 상태 아닙니까? 술잔 잡고 상봉하였으 이거하면 세상밭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나 몽땅 가르쳐보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내 생각이 아득하지만 무심의 세계로 이제 달려가는 듯 하다. 알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대는 먼저 나는 뒤이어 복중에 누르게 되었으니 문을 들어 산하를 보다 듣고는 천년의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고 두고는 망국의 근심을 일으켰네. 집 생각에 차가운 밤 달빛이를 거닐고 벽으로 신음하니 낙엽지는 가을에 자주 올라네. 술잔 잡고 상봉하여 서로 인도하며 세상 밖 벗어나니 모든 것이 아득하기만 하구나. 자, 이제 오늘 이걸 하고 우리 선곡하는 이 시가 보니까 이 시가 여기서 계속 근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그 네 번째 보면은 이제 군손후 거기서 끊고 옥중유 거목산하 유막수 그렇게 이제 네 개 끊잖아요. 이 시를 보실 때 해석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산 선생님 쓴 거 보시면은 앞에 이게 7자인데 앞에 네자 뒤에 세자 네자 세자 네자 세자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한 시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네자면은 두 자를 또 끊어요. 그래서 거목산하 그러면은 거목하고 산하를 끊습니다. 끊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를 지을 때도 그렇고 해석할 때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재밌어요. 다 네자 세자 네자 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그냥 2년 동안에 이거 시를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니 우리 손 박사님께서 옆에서 또 많이 또 아니 저는 뭐 올려주시고 했어요. 이번에 저도 이거 하면서 이제 시가 처음에는 이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한 시가 도대체 강의가 될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한 시가 이게 추상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종록 선생님께서 한 시를 할 때는 잘 되거든요.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 시가 그렇다고 뭐 악기를 연주할 수도 없는 거고. 옛날 선비들이 뭐 한 시 할 때 사극에서는 무슨 뭐 기생들 나와가지고 술 먹으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거하고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냥 노래 부르는 거지. 이게 과연 이게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래도 아주 그냥 그게 아주 노래를 직접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 기억으로는 이 한시를 읊조리는 그것이 아주 좀 아득하게 느껴졌었는데 그렇죠.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그렇게 눈앞에서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제 한시를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죠. 대단한 네. 귀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상은 저는 이제 천학 사상을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이걸 하면은 뭐 누웠으면 앉아서 일으키고 앉았으면 밑에 한 몸 붙이기 왜 일어나 몸 불편한 사람이 이거 합리적이지 않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철학적인 접근을 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그렇지. 그래서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보듬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산 선생님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시는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우리도 아마 이게 지산집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더 애틋한 거죠. 그렇지. 생각하는 분위기가 더 넓어졌지. 더 넓어지고. 중국 사람들이 어떠세요? 이거 처음 이런 공부를 해보시니까 어때요? 아니 저는 한시를 좋아해서 네. 이제 기회가 있었으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좀 개별적으로 좀 하는 일이 있어서 선생님을 뵙지 못했고 제가 그 중국 사람들이 한시, 당시나 이런 걸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상당히 그 가락이 멋있어서 이제 그 귀가 뚫렸던 기억이 있고 선생님께서 오늘 하시는 그
읊조리는 읊으시는 이 가락이 흡사 경기 소리에 어느 그래요? 같이 굉장히 구성지고 하다. 이제 음악적 요소가 있어야 예, 돼요.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지산 김복한 선생이 저는 지사로 애국지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시인이네요. 그겁니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지. 예. 옛날에 그쪽만 가버리면 탈레반 된다 하지 예, 않습니까? 시인이고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니까 현대시에서 갖지 못하는 깊은 맛, 예. 유장한 맛이 이 한시에 있다는 걸 다시금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 이게 이분들이 시인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성리학자라서 이 사람들은 이제 문의제도라고 그러죠. 문에다 돌을 태운다고.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지금 그랬다가 뭐 이것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참여시처럼 그렇죠. 지금은 문의제도 가면은 그럴 거예요. 돌을 태우면 너 빨갱이지 그럴 거라고. 괜찮습니까? 걸개 그림 그리고 걸개 그림 그리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한시는 뭐랄까 그 자와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증의 그런 게 멋과 맛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깊이지. 예. 내가 이해하는 예. 것만큼 이해가 되는 예, 거라. 내 깊이만큼 그게 이해가 되지. 이런 게 이제 근대 사회로 오게 되면 비합리적이라는 게 분명하고 명료하고 해야 되는데 흐리멍텅하고 이게 저도 이걸 하면서 걱정을 무지하고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근데 선생님이 하셔가지고 이게 참 고맙고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여기 이정규님하고 한시를 이걸 할 때 벌써 1년 전이죠. 작년이에요.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할 때 그렇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때는 시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산 선생을 갖고 하면서 시경은 굉장히 다양하니까 되는데 이거는 이 양반은 독립유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시에서 그게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김기 선생님이 아주 이게 내공이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의 그 시 한시를 예, 가지고 이 시대에 다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죠. 논어맹자나 유학을 공부하는 것 이상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내년에는 윤희예지가 다 들어있고 예술 속에 그게 예. 들어있지. 제가 염려한 건 이분이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시가 아니지, 이게 시가 아니죠 이게. 시를 할 수 있어요 이거. 격종 높은 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면 그 자체가 은시라 뜻을 말하는 거거든. 그 뜻을 쓸 수밖에 없어.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시를 잘 짓지는 못해서 우리가 시를 한번 짓는데 제일 주의하는 게 그냥 음풀농, 음풍농을 할까. 뜻이 없이 그냥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런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거 할 때는 뭔가 내 의도를 좀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막 그리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이 의도를 또 알아줄 사람도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뜻이 들어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의식적으로 뜻중식으로 막 들어가 버리면 그 시가 시 같지 않고. 이게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과 더불어 외형미를 함께 버무릴 때 그게 이제 조화가 될 때 그게 이제 좋은 작품이고 시도 그림도 음악도 아마 다 들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의 시를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지사로서의 기계라든가 이런 것만 있으면 이렇게 감동이 없을 텐데 비애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그런 슬픔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그 지사로서보다도 인간적으로 시인으로서의 그 아픔 이런 게 보여서 좀 장부에게도 눈물이 있답니다. 예. 대장부에게도 눈물이 있답니다. 예. 그래야 사람이지. 그죠? 예. 그런 사람이더라. 저는 이게 시를 그 소동파라든가 네. 그 도연명 있지 않습니까? 왕유라든가 이상 예. 이런 것만 많이 보고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도연명하고 특히 왕유 씨는 참 좋아하거든요. 이상한 씨 잘. 자연시 하나같이.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두고씨도 그렇지만 부지부지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이 뭐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하여간 오늘 2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시대 갖고 다시 한번 또 해주시기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어?